네, 심리학 수업 듣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을 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좀 축하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뭐 사실 지금 시간은 아직 경기하기 전입니다. 경기하기 전인데 오늘 곧 있으면 우리가 이제 결승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 듣는 내일은 우리가 이 결승전 결과가 여러분들 지금은 나와 있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 지금 준비하는 지금은 아직까지 결과를 몰라요. 너무나 뭐 잘했습니다. 너무나 잘했죠. 그죠? 여러분들 봤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은 이렇게 봤거든요. 교무실에서도 이렇게 응원을 하고 했는데 우리 야구 친구들 너무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다 같이 박수를 좀 일단 쳐줍시다. 그리고 뭐 우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했습니다. 우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쁜 마음을 좀 가지고 오늘 수업도 이렇게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한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얘기했던 게 나는 내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수단으로 이렇게 좀 보지 마라. 그런 얘기들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쌤이 했던 얘기가 우리의 뭐 인간의 기능은 이렇게 뭐 평생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라는 거는 뭐 우리 자신, 나 자신, 뭐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많은 뭐 퍼즐이 있다면 그 중에 뭐 하나일 거다라고 뭐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능력하고 인간적인 가치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능력이랑 인간적인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쌤이 얘기했죠. 그죠? 뭐 성적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외모, 말 실력, 뭐 IQ, 연봉, 운동 실력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뭐 칸트의 얘기도 뭐 잠깐 했었죠. 그죠? 너와 타인을 목적으로 대우하라. 결코 수단으로 대우하지 마라라고 했던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뭐 가치의 조건화 이론에 대해서 어떤 이론인지 쌤이 설명을 해줬죠. 그죠? 뭐 가치의 조건화 이론에 뭐 이거 뭐냐면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뭐 나는 너를 사랑하고 인정할 거다라는 칼 로저스라는 교수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이 가치의 조건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에 관한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줄 건데 우리 그 전에 그것도 했었다 그죠? 드라마 하나 쌤이 소개해 줬습니다 그죠? 마이 매드페 다이어리라는 드라마를 하나 또 소개해 줬습니다. 그 중간에 뭐 이런저런 내용들 이게 뭐 저작권 때문에 뭐 영상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그냥 그 중간에 있는 일화들을 좀 잠깐 발췌해서 뭐 대화 형식의 일화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죠? 뭐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당신을 구원해줄 이제 유일한 구원자는 뭐 바로 당신이다. 뭐 스스로를 좋아하는데 좀 조건을 붙이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쌤이 얘기했죠. 그죠? 지금 그대로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의 조건화를 벗어날 수 있는 심리학 실험이라고 했죠. 그죠? 또 그러고 뭐 이런 거 하면 항상 또 우리 사람 얼굴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소냐 류모머스키라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여기에 있는 요 누님하고 또 스탠퍼드 대학교의 리 로스라는 이 두 분이 또 흥미로운 또 실험을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이게 좀 되게 좀 흥미로운 실험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어떤 실험이었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에 이 공문을 하나 냈어요. 그 리로스 교수가 재직하고 있던 스탠퍼드 대학교에 공문을 냈는데 뭐냐면 6에서 7세 아동을 가르치는 수업 기술에 관한 실험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자, 뭐, 그러니까 여기 뭐 참여를 좀 해달라 부탁을 했고, 여기에 이제 대학생 81명이 참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서 81명의 이제 참가자들은 이제 지금 밑에 보이는 몇 가지의 지금 여기에 보이는 심리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받았거든요. 먼저 뭐냐면 첫 번째로 현재 기분, 지금의 기분이 어떠냐. 두 번째는 현재 느끼는 자신감. 그리고 평소에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이제 실험에 참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뭐 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죠, 그죠? 6, 7세 아동을 가르치는 수업 기술인데 수업 기술에 관한 실험인데 그러니까 뭐 지금 요거 별로 관계가 없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뭐 앞전에 이제 몇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뭐 눈치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업 실험 기술은 이제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뭐 다른 걸 또 실험한다는 겁니다. 진짜 실험의 목적이 뭔지는 뭐 같이 한번 추리 한번 해봅시다. 그 류보머스키 같은 류보머스키 누님은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그죠? 류보머스키. 평소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을 평소 이제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제 A 그룹이랑 여기 있는 A 그룹이랑 그 다음에 좀 불행하다고 느끼는 B 그룹이랑은 이렇게 둘 나누었습니다. 둘 나누고 물론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뭐 그렇게 나뉘었는지도 몰라요. 그 류보머스키는 참가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실험실로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 실험실로 불러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안내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실험은 2명씩 진행을 합니다. 실험은 2명씩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빨간색하고 미안해요. 음. 자, 각각 적히네. 빨간색하고 녹색 이제 색깔이 다른 티셔츠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은 이제 각기 다른 방에서 한 명씩 실시를 합니다. 쓰게 해야죠, 그죠? 실험의 목적은 이제 참가자들이 6, 7세 아이들을 상대로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교수 능력을 연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이제 스크린이 있는데 그 스크린 건너편에는 뭐 이렇게 뭐 실험하고 있는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 뭐 스크린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그림이 맞나? 이렇게 스크린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쪽 뒤쪽에는 뭐 공간이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뭐 수업한 사람이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수업하는 공간이 있을 거고 뭐 통해서 이제 뭐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림 잘 그리죠, 쌤? 예, 좋습니다. 고마워요. 여기에는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실시간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수업을 이제 보면서 그리고 참가자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를 위해서 녹화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수의 상황, 이제 현재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철수라는 아이가 영희의 장난감을 이제 허락없이 가지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수로 장난감이 이제 부셔지게 되고 이제 영희는 이제 굉장히 이제 화가 났다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앞에 이제 손가락 인형 두 개가 이렇게 손가락 인형 이런 거 있죠. 손가락 인형 두 개가 놓여 있는데 뭐 두 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요거랑 요거 하나 있다면 하나는 철수고 하나는 영입니다. 이 손가락 인형을 사용해서 철수하고 영희의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앞 스크린에 이제 6, 7세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여기가 없고 이쪽을 보고 하겠죠. 그죠? 이쪽을 보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5분을 해달라는 겁니다. 쉬는 시간 5분이고 구상 시간은 2분을 이렇게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안내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가지의 이제 거짓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스크린 건너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스크린 건너편에는 아무도 없고 수업 역시 녹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들이 참가자들이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의식하게 만들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실험 설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녹색 티셔츠는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81명이 모두가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냐면 참가자들이 아 나는 지금 짝과 비교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의식하게 만들려는 또 실험 설계라는 거죠. 자, 5분의 수업이 이렇게 끝난 뒤에
류보머스키는 참가자들을 한 명씩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평가 내용을 알려줍니다. 6, 7세 아이들하고 의사소통 능력은 어떠했고,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기술은 또 어땠고, 뭐 이해시키는 능력은 어땠고, 뭐 이런 상세한 평가 앞에서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긴장하고 이제 경청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그럴듯한 연극이라는 겁니다. 평가 결과는 이제 참가자들의 수업 결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 유보머스키가 그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평가를 전했을 뿐입니다. 뭐 상세한 이런 것들을 걷어내면 류보머스키가 실제로 제시한 평가 결과는 네 종류라는 겁니다. 네 종류. 뭐냐면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짝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요 결과 네 종류만 나왔거든요. 그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수업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제 끝났을 경우에 이제 수업 뭐 점수가 이제 뭐 이렇게 높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뭐냐면 점수가 매우 높은 경우, 그리고 짝과 비교가 없는 경우.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점수는 매우 높은데 짝이 더 잘했어요, 나보다는. 그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00점 만점에 90점인데 짝은 예를 들어 뭐 한 95점 혹은 내지는 뭐 100점이다.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실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수업이 시연이 좀 잘 못 되었다 해서 점수가 매우 낮은 상태예요. 그런데 짝과 비교는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 점수는 매우 낮은데 그래도 내가 짝보다는 뭐 더 잘했다는 겁니다. 자, 이 류보머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네 가지 평가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참가자들의 기분과 자신감을 다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평가 전 후에 이제 참가자들의 기분과 자신감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런 실험은 항상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속여서 미안하다. 실험은 이런 실험이었다라고 실험의 의도를 얘기해주고 실험 데이터를 사용해도 될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참가자가 기분이 상해서 결과를 빼달라고 하면 그 데이터는 바로 폐기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 보통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 일종의 뭐랄까 연구 윤리라고 해야 되겠지. 연구 윤리. 이거는 연구 윤리라는 겁니다. 뭐 심리학자들이 뭐 그렇죠, 거짓말장이나 뭐 무조건 사기꾼 아니에요. 이 뭐 사람의 어떤 심리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실험 설계를 하고 한다라는 것들, 옆에 앞전에 뭐 몇 가지 경우 케이스를 봐서 여러분들 뭐 알 겁니다.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계들을 막 하긴 하거든요. 자, 여튼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리버머스키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심리가 뭔지 이제 눈치를 조금 챌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한번 답을 한번 추려해 볼게요.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둘씩 한꺼번에 진행한다라는 말 기억하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짝과 비교되고 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험 전 조사를 통해서 평소 행복하다고 느끼는 A그룹, 그리고 불행한 집단 B그룹 나눈 것도 기억하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조합하면 이 연극의 진짜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상대방과의 비교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지금부터 이게 결과예요. 실제 결과는. 자, 조금 복잡하지만 천천히 쌤이 설명해 줄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오면 좀 재밌는 사실을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될 겁니다. 먼저 평소 행복하다고 느낀 참가자들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A그룹은 이제 편의를 위해서 자, 행복이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성공을 했는 경우입니다. 행복이들, 평소 참가자들 A그룹이에요. A그룹. A그룹의 평소 행복하다고 느낀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 성공의 케이스는 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점수가 매우 높고 비교를 안 한 아까 그룹이 있었죠. 그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행복이들은 매우 기쁘고 자신감이 상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점수가 높은데 짝이 나보다 더 잘한 케이스 있죠. 아까 나는 90점인데 짝은 뭐 예를 들어 95점, 100점을 맞은 친구들. 그래도 기쁘고 자신감이 상승하는 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들 같은 경우에 실패했을 때 점수가 이제 매우 낮아요. 근데 이제 비교는 지금 안 당했거든요.
슬퍼요. 매우 슬프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감은 비슷해요. 자신감 가지는 거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수가 잘못 썼습니다. 매우 낮음이에요. 미안합니다. 쌤이 이런 거 잘 실수 안 하는데 왜 이거 할 때만 보이지? 자, 점수가 낮아요. 그런데 짝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했어요. 나는 뭐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0점이다 치자. 근데 짝이 막 20점 받은 거예요. 슬픈 거는 매우 슬프진 않고 조금 슬퍼요. 자신감은 역시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이 행복이들 결과가 간단하죠. 그죠? 성공하니까 기뻐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기뻐하고, 자신감이 상승해요. 감이 상승하고, 실패했을 때는 슬퍼합니다. 슬퍼하고, 뭐, 자신감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다고 했는데 조금 낮아지거나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결과를 여러분들 먼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주목할 만한 거는 지금 2번 결과죠. 2번 결과. 자, 요거 좀 색깔 좀 바꿔볼게요. 2번 결과라는 겁니다. 2번 결과. 2번 결과는 짝이 나보다 잘했어도 내 점수가 일단 높으니까 행복이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4번 결과를 볼게요. 잠깐만, 이거 3번이고 이거 4번이에요. 미안합니다. 4번 결과예요. 이 4번 결과는 실패했을 때 짝보다는 점수가 내가 더 잘했다고 하니까 행복이들은 조금은 덜 슬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 점수 30점인데 우리 김해고 여러분들은 좀 공부를 잘하니까 자, 내 점수 50점이라고 해봅시다. 내 점수는 50점이라 슬픈데 짝 점수 살짝 보니까네, 이마 점수가 30점이에요.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죠. 근데 이 점 하나만 딱 기억하면 뭐냐면, 행복한 아이들, 이 행복이들은 뭐냐면 실패 앞에서는 저는 모두 슬퍼했다. 요게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은 아까 B그룹이죠. 평소 불행하다고 느꼈던 참가자들의 실험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편의를 위해서 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불행이들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성공을 했을 때입니다. 이게 또 1, 2라고 돼 있네. 3번, 4번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성공했을 때 첫 번째요. 점수가 매우 높고 비교 대상이 없었을 때 기뻐요. 그리고 자신감이 크게 상승합니다. 점수가 역시 높아요. 근데 짝이 나보다 더 잘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결과죠. 그래서 조금 슬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극히 조금 상승했다는 거예요. 되게 좀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실패했을 때 점수가 낮은 경우를 볼게요. 이거 낮은 쌤이 붙여 익힌 게 바로 티가 나죠. 그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자, 점수가 낮은 경우에요. 비교가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 슬프다는 겁니다. 자신감은 비슷해요. 근데 점수가 매우 낮습니다. 근데 짝보다 내가 더 잘했습니다. 기뻐요. 자신감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물이 아까 앞에 하고 다르죠. 그죠? 성공했을 때는 이제 기뻐하고 실패했을 때 슬퍼한 행복이들하고는 결과가 다릅니다. 불행이들의 심리는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결과 먼저 보면은, 그죠? 불행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을 때 기뻐하고 자신감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근데 짝하고 비교하니까 마음이 확 달라져 버리죠. 그죠? 실패했을 때 한번 볼까요? 실패했을 때는 불행이들도 실패 앞에서 슬퍼하는 거는 뭐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짝하고 비교해서 내가 짝보다는 점수를 잘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죠. 심지어 자신감까지도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표를 지금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성공과 실패 놓고 점수가 높고 뭐 짝보다 낮다. 이거 뭐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죠. 그죠? 요렇게 그림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색칠해 놓은 부분. 사실은 좀 충격적입니다. 그죠?
행복이들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식적이에요. 점수가 높고 그랬으니까 기쁘고 자신감이 상승하는 거고, 점수가 낮으니까 슬퍼요. 근데 불행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이들 같은 경우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짝보다 못하다고 비교됐으니까 슬퍼한다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도 슬픈 게 아니라 짝보다 비교해서 짝보다 낫다면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결과를 조합하면은 어떤 명제가 발생합니까? 이거죠. 불행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보다 실패에 더 기뻐하고 자신감도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를 약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불행이들은 성공보다 실패했을 때 더 기뻐하고 자신감이 상승한다. 이 말 자체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불행이들은 성공보다 실패가 아니라 주변에 비교죠, 그죠? 이 자체는 앞뒤가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말이 된다라고 보면 뭐냐면, 불행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불행이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신의 성공보다 주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성공보다 실패에 더 기뻐하고 자신감이 상승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믿기지는 않겠지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인간 심리의 특징입니다. 아니, 인간 심리라기보다 좀 불행한 사람들의 심리 특징입니다. 불행한, 스스로가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심리 특징이에요. 불행한 사람들한테는 내 땅이 얼마만큼인지 중요하지 않죠. 뭐냐면 사촌이 땅을 얼마나 샀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성적이 엉망이더라도 옆에 짝이 더 못하면 기뻐합니다. 완벽한 뭐 상대평가적인 사람입니까? 좀 슬프게도 그래요. 자, 모든 불행이들의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뭡니까? 타인이죠, 타인. 타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들은 조금씩 이렇게 불행이들과 좀 닮아 있기도 합니다. 좋은 성적이라는 게 친구들보다 높은 등수라고 배워왔죠, 그죠? 야, 너 몇 점이야?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야, 너 몇 등 아니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수능 뭐 이렇게 모의고사 수능 성적이 몇 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뭐 전국 몇 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점수가 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나 혹은 뭐 친구들의 100점하고 비교당하기도 하죠. 굉장히 기분 나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어느새 아이, 이보다 내가 낫지, 여기에도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실험에서 봤듯이 타인하고 자신을 비교한 사람은 평소 불행하다라고 답했던 불행이들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류브머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내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신 내부의 기준,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의 평가나 타인과의 비교에 휘둘릴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반면 자신을 외부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좀 불행하다는 겁니다. 외부 기준으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의 평가나 타인과의 비교에 좀 많이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왜 계속 실패만 할까? 하는 생각에 슬프고 우울하고, 그래서 자존감이 바닥이라면 여러분들 먼저 자기 마음속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실패를 판단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비교를 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제시한 뭐 기준하고 비교한 것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뭐 이런 거 있죠. 아, 내 해냈다. 해냈어. 라고 기뻐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기뻐할 때 혹시 친구를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기뻐한 건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좀 평소에 나는 참 불행하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의 성적이나 뭐 친구의 외모나 인기 등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뭐 저 친구보다 저 아이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야 안심되는 사람, 남의 평가라든지 뭐 혹은 뭐 뒷담화라든지 이런데 자기 가치를 맡기는 사람은 좀 불행합니다. 주변이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과도하게 신경 이렇게 쓰기 때문이죠. 그죠? 자,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뭐 이제 그만 뭐 이렇게 좀 외쳐봅시다. Yes, stop. 대신에 성공과 실패 기준을 좀 스스로 정해보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뭐냐면 내가 잘한 건가? 라는 아까 질문에 이런 거죠. 나는 민수보다 잘했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엄마가 나보고 잘했댔으니까 난 성공이야. 이것도 이제 별로라는 거죠. 내 나름의 기준에 70점이 넘었다. 내가 잘했다. 이번에 너무 잘했다. 몸무게 1kg 감량시키는 거 성공했다. 잘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내 생긴 눈이 정말 마음에 들어. 여러분들의 성공하고 실패를 남의 손에 넘기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결정하는 거는 뭐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어야 하거든요. 그죠? 알죠? 여러분들 이해하죠?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불행한 사람은 성공의 기준을 남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성공의 기준을 자기 손으로 정합니다. 이 말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뭐 여기까지 할 거고, 선생님도 이제 응원하러 가야죠. 그죠? 응원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 야구부 이제 곧 시작하겠네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 뭐 퇴근해서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뭐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먼저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발표 순서입니다. 발표. 자, 이번 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여러분들 목요일 날 등교 수업 했을 때는 발표 수업입니다. 발표 수업이라서 이날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준비를 해 오셔야 돼요. 자, 날짜는 언제냐면 잠시만요. 25일 날 25일 여러분들 여기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 25일이고요. 글자 포인트를 좀 크게 할까? 우리가 지금 A반, 그 다음에 C반, D반 있거든요. A반, C반, D반이 있는데, 자, 그때 여러분들, 가위바위보 했을 때, A반하고 지금 D반하고는 지금 순서대로 1번부터 지금 하기로 했고, C반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C반도 1번부터 했나요? 뭐, 1번부터인 것 같은데, D번부터, 1번부터 하세요. 그냥 1번부터. C반도 1번부터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 별거 아니니까. 자, 발표자 얘기합니다. A반이에요. 먼저 A반. A반. 강욱. 그 다음에 강무상. 그 다음에 김지원. 박성연. 자, 우기는 1반, 무상이는 2반, 그리고 지원이하고 성현이는 3반입니다. 그 다음에 B반이에요. B반. B반이 C반. C반은 1반에 동욱이, 그 다음에 서경이, 그 다음에 2반에 승민이, 그 다음에 3반에 호영이 준비해 옵니다. 일단 4명씩 일단 준비를 해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반입니다. D반은 1반에 승환이, 그 다음에 2반에 현욱이, 윤후, 그 다음에 3반에 태양입니다. 자, 준비해오는 거는 저번에 여러분들 뭐 직업검사 뭐 이런 거 했는데, 내가 원하는 직업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직업, 그에 관련된 심리학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조사하고 발표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하면 선생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들한테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 음악이죠, 그죠? 음악이면은 뭐 연주자하고 음악 교사인데, 뭐 음악을 전공을 했다면 음악에 관련된 음악 심리학이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음악 뮤직 테라피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뭐 것들이 있거든요. 혹은 뭐 음악 심리 치료라고 해서도 또 많이 유명하고 뭐 그런 심리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조사를 해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발표 방식은 자유롭습니다. 발표 방식은 자유로운데, 발표 시간은 여러분들 좀 지켜봅시다. 발표 시간은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발표를 해줘야 돼요. 5분에서 10분 정도는 발표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4명인데, 실제로 4명이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4명이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4명이 발표하는 걸로, 등교 수업할 때는 이렇게 뭐 발표를 해보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등교한 거 몇 번 안 남았거든요. 그죠? 뭐 이번 학기 벌써 뭐 몇 번 안 남고, 벌써 2차 고사 벌써 교무실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뭐 후딱하고 치웁시다. 후딱하고 이거, 뭐, 여러분들 부담 주려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뭐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다양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에 관련된 어떤 마인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까? 마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우리 심리학이, 그러면 그에 관련된 뭐 심리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알아보고, 알아본 것들을 친구들하고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럴싸하게 막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 없고, 대신에 친구들에게 조금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뭐 의사소통하는 그 역량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 스킬을 늘리는 뭐 발표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선생님이 제일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 우리 목요일날 수업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이는 우기랑 우상이, 지원이, 성현이, 그리고 동욱이, 석영이, 성민이, 호영이, 승환이, 현욱이, 윤우, 태양이 좀 준비를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